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목재 생산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 함양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의 기능별 조성관리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써 내려갈 때에 대제목을 다 써야 됩니다. 대제목을 6가지 정도를 다 써줘야 되는데 3개뿐이 안 쓰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런 수험생들은 좀 뭉매한 사람들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수원 함양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서는 답안지에 가라고 해도 되고 1번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관리 목표와 목표로 하는 산림, 그리고 관리 대상, 그리고 조림, 그리고 습가꾸기, 그 다음에 수학, 이 꼭지를 가나 다라 마바 6꼭지를 다 써주고 결론까지 내려줘야지 점수가 25점, 25점, 25점 세 분의 논술 채점관들의 75점 만점 중에서 70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다 쓰지 않고 점수가 나오길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관리 목표, 목표로 하는 산림, 관리 대상, 조림, 습가꾸기, 그리고 수학까지 다 6가지 항목에 따른 대제목과 여기에 따른 작은 소 내용들을 다 키워드를 정확히 써줘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 함양림에 대해서 분량이 가장 많은 지속 지침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산지재 방지림이고요. 산지재 방지림이 또 따라서 요새 중요하니까 산불, 산사태, 병해충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4회 이상 나왔죠, 그동안에. 137회에서는 올해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있을 137회에서는 지속 지침에서 수원 함양림이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원 함양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수원 함양림의 조성 관리는 이제 이렇게 작성했을 때에는 22줄짜리 2장이 됩니다. 근데 논술은 14쪽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2장 써서 안 되니까 제가 저번에 목재 생산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함양림의 조성 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1번을 관리 목표로 곧바로 들어가지 말고 1번을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기본 원칙을 먼저 써주십시오. 그럼 벌써 7줄, 8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22줄을 쓰게 되면은 2.5장 내지 3장이 되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천근성 수정과 심근성 수정, 그리고 그물망 형성, 그리고 말뚝 형성, 그런 것이 나무 뿌리가 말뚝 형성, 이제 나무 뿌리가 심근성 수정, 소나무 양수 같은 것은 흙의 밑으로 뻗고, 천근성 수정, 활엽수 같은 거 옆으로 뻗기 때문에 말뚝과 그물망을 형성해서 산사태도 방지하고 수온을 많이 땅속에서 나무와 토사가 잡고 있다, 그런 뜻의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3장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수원 함양림의 조성 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1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의 기본 원칙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목표로 들어갑니다. 수원 함양림이든 목재 생산림이든 모든 산지 재방지림이든 관리 목표와 목표로 하는 산림과 관리 대상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목표라는 산림을 등한시한 다음에 곧바로 수학을 써주거나 조림을 써주거나 숟가꾸기 써주게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25점 만점에 그저 한 15점 나옵니다. 불합격되는 것입니다. 관리 목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제가 빨간 글씨로 굵게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관리 목표는
수자원 함양 기능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자원 함양이죠. 수자원 함양이라는 것은 저수지로 가는 물, 호수로 가는 물, 한강같이 강으로 가는 물, 이런 것들, 보호로 가는 물, 이런 것들, 그리고 큰 하천의 물, 이런 수원 함양 기능과 물을 깨끗이 하는, 탁한 물을 깨끗이 하는 수질 정화 기능을 고도로 증진되게 하는 살림이 수원 함양림의 관리 목표다 이겁니다. 뭐와 뭐? 수자원 함양 기능과 수질 정화 기능, 이 두 꼭지를 다 써야 되죠. 두 꼭지. 수원 함양림의 조성관리에서 관리 목표는 수자원 함양, 수질 정화, 이렇게 암기를 연상법으로 외워서 반드시 시험장에 가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로 하는, 그럼 이런 수원 함양림에 대해서 목표로 하는 살림은 어떤 살림이냐? 이 빼놓으면 안 됩니다. 다층 혼혈임. 키워드입니다. 다층 혼혈임. 다층. 나무의 층이 2층 이상, 2층. 단층이 아니고 2층. 그러니까 단순림이 아니고 혼혈임이다 그거죠. 혼혈임. 다층. 뭐 예를 들어서 잣나무가 10년산이 있고 20년산, 40년산이 있으면서 그 안에 혼혈임, 떡갈나무도 있고 신갈나무도 있고 참나무 종류가 같이 있는 그런 것들. 다층의 혼혈임이 수원 함양이 가장 잘 되는 숲이다 이겁니다. 다층 혼혈임 키워드 이거 빼놓으면 점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원 함양림의 관리 대상은 어떤 데에 하는 것이냐? 산림의 수자원 함양 기능 및 아까 한 것처럼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1번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 함양보호구역 이걸 써줘야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키워드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중 수자원 함양보호구역이다.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산림이다. 수도법을 구태 안 써도 됩니다. 3번, 한강수계. 4번,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 수원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림. 한강수계라고 하는 것은 남한강, 북한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의 북부, 그리고 가평, 춘천, 그리고 양구, 인제 이런 지역에서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영산강, 섬진강은 어디입니까? 영산강, 섬진강은 담양, 이런 하동 이쪽에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경상남도와 전남도, 금강수계, 충청남도, 낙동강수계, 경상북도에서 이쪽에 영주부터 봉화부터 영주부터 안동부터 해서 구미로 경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울산, 낙동강수계. 그 다음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강만 쓰지 말고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 구획 산림 키워드입니다. 사람들 보통 강만 쓰고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써야 됩니다. 댐으로 집수되는 자연경계구역 산림. 8번째, 그 밖에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이렇게 관리 대상에서 8꼭지를 반드시 연상법에 의해서 외웠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조림입니다. 그러면 수원 함양림의 조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무의 뿌리가 다층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나무의 뿌리가 다층, 여러 층이 될 수 있도록 참나무류, 신갈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굴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 신갈나무 이런 참나무류, 또 소나무 등의 소나무, 양수 같은 소나무, 잣나무 이런 소나무 등의 심근성 수종을 중심으로 청근성 수종이 혼합되도록, 심근성과 청근성이 혼합되도록 조림 수종을 선정한다. 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채점관들이 눈에 딱 들어오게 도식화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서브노트를 만들 때 이런 것은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네이버라든가 구글 이런 데 들어가갖고 심근성, 청근성 수정, 뭐 다칭 혼혈임 이렇게 검색을 치게 되면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자기만의 서브노트에 그림을 그렸다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장수를 채울 때 또는 채점관들의 눈의 가독성을 높일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항, 5번째, 숲가꾸기. 그러면 수원 함양님의 숲가꾸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가로 1번, 덩굴 제거는 하천과 계곡의 홍수 위, 호소의 만수이 등 수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100m 이내 지역. 이 수치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수치 안 쓰면 점수 안 나옵니다. 채점관들이 수치 썼나 봅니다. 또는 집수유역 안의 지역은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거한다. 이런 호소 저수지 이런 데에 덩굴 제거를 하는 그런 독성 약재를 갖다가 막 줘서 흘러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교란을 일으키고 사고도 나고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요. 기타 지역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면적으로 제거를 한다. 이겁니다. 100m 이내, 수계로부터 100m 이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숲가꾸기. 소가로 2번, 속가배기, 감벌은 어떨 것이냐. 수관 울패도 키워드입니다. 수관 울패도를 50에서 80% 수준 유지.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수관 울패도를 50에서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너무 많이 배갖고 수관 울패도가 40% 30% 되게 되면 위에서 우격 침식도 발생하고 나무량이 적기 때문에 헥타당 적기 때문에 땅속에서 수원을 함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 내지 80%라는 수치를 반드시 써주기 바랍니다. 수관 울패도. 속가배기를 시행하지 않아 울패된 침역 강한 숲이 될 때까지 약도의 속가배기를 키워드입니다.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해 실시. 키워드입니다.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해 실시. 5년 이상 간격으로 여러 번 해서 울패된 수관을 갖다가 좀 열어줘서 광합성을 잘해갖고 나무가 통직하면서 뿌리 발달이 돼서 토사를 꽉 잡아서 수원을 땅속에서 함양한다. 그 뜻입니다. 약도의 속가배기를 5년 이상의 간격으로 수에 실시하여 산림 토양을 보존하고 말씀드렸죠. 산림 토양을 보존하고 잇목의 수원 함양 기능, 나무가 뿌리, 목재, 수간, 잎, 가지, 뿌리 이런 것들이 물을 잡고 있는 그런 기능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자, 그러면 이 속가배기 나에서 1번 어떤 데 했느냐?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만큼의 계곡부 양안 지역. 만약에 홍수위가 12m다. 그러면 계곡부 양안의 12m 지역까지 양안을 반드시 써줘야죠. 계곡부 양안. 이 키워드입니다. 양안에도 홍수위가 15m다. 그러면 양쪽 계곡에서 15m까지도 다 수원 함양을 위한 이런 숲가꾸기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호소, 저수지 등 수면부는 만수위, 물이 꽉 만수위까지 찼을 때 만수위로부터 30m 이내 수치 써야 되죠. 만수위로부터 30m 이내.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숲가꾸기 한 다음에 쭉쭉 덩굴 제거, 속가배기 써주고 속가배기 한 다음에 1번 계곡부 양안, 2번 만수위로부터 30m 이내, 3번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이런 키워드를 딱딱딱 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구태여 계곡부로부터 호소 등 수변부는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것이고요. 키워드만 딱딱 끊어서 쓰고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수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6번. 1번 수학은 수원 함양림에서는 목재 생산림의 우량 대경제를 일단 목표 생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커야지 나무 기둥, 수간, 수지, 이파리, 뿌리 이런 데서도 물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재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 함양림에서는 목재 생산림의 우량 대경제를 목표 생산제로 하고 수확한다. 2번 수원 함양림은 가급적 골라배기를 원칙으로 하되 간벌입니다. 재벌이 아닙니다. 모두배기 아닙니다. 불가피할 경우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큰 나무 작업은 하나의 벌채 면적을 5헥타 미만 키워드입니다. 5헥타 미만으로 한다. 너무 대면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수학의 벌채 실행 방법에 따른다. 이제 그걸 다 쓸 필요 없고 여기서는 그냥 모두배기와 어미나무 작업은 수학의 벌채 실행 방법에 따름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저번 시간에는 목재 생산님을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수월 함양님을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매번 시험에 나오고 논술로도 나오고 용어도 나오고 때로는 두세 개씩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가능한 지침은 반드시 외웠다가 나중에 산림 경영, 조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응용해서 갖다 쓸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